9일인가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후보들이 저는 금융 쪽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대출 공약을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뭐 사실 공약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이 어떤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두 후보 모두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좀 대출 규제 현재의 대출 규제는 좀 완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공통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뭐 물론 지금까지 나온 이 공약은 뭐 모든 차주가 아니라 일단 그 청년층이나 좀 취약계층 분들 아니면은 좀 무주택자분들 이 첫 집 마련을 할 때 LTV를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해 주겠다라고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대출 90% 공약도 이제 90%. 90%도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대출 규제 관련해서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이제 무주택자가 부동산을 살 때는 LTV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윤석열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출은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득주 수준에 맞게 문턱을 내려서 조금 지금보다 대출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LTV 수치를 윤석열 후보가 언급을 했는데 어느 정도를 언급했냐면은 80%. 그러니까 첫 주택을 장만하거나 청년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를 80%까지 풀어줘도 문제가 없다. 90, 그거 80 이런 거네. 네, 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현재 LTV가 이 서울 기준,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기준으로 40%인데 이거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근데 난감하겠죠. 지금 정부,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굉장히 난감해하죠.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LTV 완화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의 가계부채 대책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배치해서 뒤집어버리는 공약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청년 아니면은 이제 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LTV 우대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은 현재 40%인데 이거를 더 확대를 해서 60%까지 해주겠다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6억 원 이하 주택 일 때만 LTV를 60%까지 주겠다. 네. 그리고 LTV 70%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 5억 원 이하 주택에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LTV 규제 그리고 이 좀 인센티브를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분들한테 주고는 있는데 예. 6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거의 10억 그러니까. 된 상황에서 물론 이 LTV 완화 우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체감이 그러니까 체감이 굉장히 작은 인센티브인 상태다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체감이 잘 안 되는데. 네네 10억 원짜리 아파트 살 때 6억 원을 대출 받아서 사요? 그게 이제 60%라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맹점. 그러니까 6억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6억이면 이제 66에 36이면 3억 6천인데 와, 그 대출 진짜 많이들 받으시는 근데 거야. 풀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풀로 받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10억짜리를 60%로 해서 6억 원 대출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인데 LTV 완화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차주 단위 DSR 규제에 대한 그 개정 없이는 DSR. LTV 완화 아무리 해봤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차주 단위 DSR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2단계는 뭐냐? 총 대출액이 뭐 신용대출이니 뭐 주담대니 마통이니 이게 합쳐서 2억 원이 넘어가는 차주는 DSR 40%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DSR 40%라고 하면은 내 연소득에서 매년 내는 이자 그리고 원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규제가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LTV 80% 해준다? 해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DSR 40%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두 개인데 하나를 풀어줘봐야 하나가 잡혀 있으니까 그쵸. 효과가 없을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밑에 DSR이 있는데 위에 LTV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 DSR이 LTV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데 이것만 풀어줘봤자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서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가정을 해봅시다. LTV 80%를 준다. 이러면은 8억 원이잖아요. 8억 원. 근데 5천만 원 직장인의 DSR 40%를 적용을 해보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30년 기준 금리 2.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DSR 40%를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은 4억 원. 4억 원. 4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TV를 풀어줘서 서울에서 10억짜리를 살려고 하는데 8억까지 대출 나오네? 이거 사야겠다 했는데 은행 가면은 고객님 근데 DSR 40%에 걸려서 그 LTV 40%랑 똑같은 거네요. 똑같죠. 그래서 이 LTV 80%를 완화해줘도 현재 DSR 40% 규제 하에서는 4억 원을 그러니까 8억 원은커녕 4억 원또 이거는 진짜 아무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네. 아무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연봉 5천만 원 직장인분을 가정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리도 2.5%라고 했는데 주담대 지금 4% 5%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연봉이 적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좀 청년층이나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 완화해주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DSR 40%의 규제의 맹점은 고소득자 분들은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에 영향이 없는 반면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규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종의 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 DSR 40% 규제 내에서 이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LTV 80%를 받으려면은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 넘어야 됩니다. 네. 1억 2천만 원. 네. 농담으로라도 그럼 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네요라고 농담을 권순우 기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살짝 드리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런 기존 대출이 없을 때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도 2.5%를 가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앞으로 요새 2.5%짜리 없잖아요. 없어요. 네, 주담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대부분의 좀 국민분들은 이게 대출 규제 완화해준대. 이건 좋은 거 아니야? 80% 우와 대출 받아 집 살 수 있겠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의 DSR 규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사실 DSR 규제와 LTV가 충돌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대출 규제가 너무 누더기 같아서 그때 실수요자분들 빼주겠습니다. 이게 겹치고 그리고 쭉 가계부채 늘면은 갑자기 전세대출 이거 막 총량에서 제외해주고, 그러니까 LTV 완화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좀 다음 그 대통령이 되실 분에게 바란다면은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좀 LTV 완화를 가지고 마치 무슨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좀 디테일하게 DSR까지 좀 얘기를 하는 후보가 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더 눈에 갈 것 같다.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임철홍님 얘기가 저는 좀 공감이 가는데 이게 대출 풀어줄 문제가 아니고 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해야 되는 건데 부동산 값 하향 안정화가 힘드니까 이 대출 많이 해주겠다는 공약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JS1님도 집값 내리는 걸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근데 본질적인 해법은 부동산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 시키는 거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센 대출 규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대출 규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더기처럼 꼬이고 있는 거거든요. 전세 대출 총량 걸려야겠다. 전세값이 너무 올라, 집값이 너무 올라. 그러면 좀 힘드네. 빼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꼬여가지고 LTV 완화 이런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이 대출 규제 한번 좀 교통정리 이런 게 더 시급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몰라요. 이게 그 경기나 금리 인상되는 모습들이 잘못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부동산도 요새 조금 조정받는 지역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네. 이제 말씀드릴 미국의 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리 올리는 거의 흐름이 지난 10년하고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LTV 80으로 10억에 8억 대출 받았다가
금리 그렇죠. 한 6% 7% 되면은 정말 곡소리 날 텐데 그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뭐 공약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양도소득세 폐지 관련한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식시장. 네. 네. 뭐 윤석열 후보